자, 오늘 수업은 세 번째 평면세계, 세 번째 수평적 평면세계, 반존재와 의지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이 평면세계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원리와 근원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자.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 도형으로 나타내면 반존재 측과 의지 측에 이르는 수평적 평면세계가 되겠다. 반존재와 의지가 구성하는 수평적 평면세계. 아주 흥미로운 평면세계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니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 자,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살펴보면 존재의 허상, 반존재지? 존재의 허상에 대해 의지하는 또는 의지하려는 세계가 있다. 존재의 허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했었으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의 허상에 대해서 의지하려는 세계, 이런 비현실적 세계, 희망의 세계, 동경의 세계, 이게 바로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적 세계를 구성합니다. 비현실적 세계, 희망의 세계, 동경의 세계는 우리 삶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이런 비현실적 희망, 동경의 세계가 없다면 우리 삶이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 비록 현실화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비현실적 동경의 세계는 우리 삶을 다양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계이기도 하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아직 결정도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한다든지 그런 희망의 세계.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세상이 되겠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면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적 세계. 반존재의 의지의 평면적 세계는 존재의 허상에 대하여 의지하는, 그리고 의지하려는 세계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네입니다. 비현실적 세계, 희망의 세계, 동경의 세계이다. 이 사유 공간, 평면 세계가 되겠지. 이 사유 공간, 이 평면 세계에 빠져들면 보통 인식의 도움 없이는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 우리가 인식 딱 알아차리고 내가 이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고선 딱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지. 특히 어린아이들이라면. 상상의 즐거움이 이 세계 속에서 존재한다. 우리는 전날 어떤 일의 영향에 따라 그리고 매일 그날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주 사유 영역이 변화한다. 그렇겠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쪽 평면이 될지, 이쪽 평면이 될지, 이쪽 평면이 될지, 존재와 아니지의 평면이 될지, 의지와 인식의 수직 평면이 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날의 그 전날 또는 그 직전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사유 영역은 계속 변화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주 사유 영역의 끊임없는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어느 영역에 있고 다른 영역으로 이 여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네가 사유 공간을 잘 이해한다면 삶을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가 통합사유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유세계에 대한 집중은 자신, 나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느끼게 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한다. 물론 그것이 통합사유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 뭔가 변화를 주고 내 자신의 사유세계에 대해서 뭐 이해하고 뭐 그런 게 그런 것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뭐 통합사유의 목적은 아니겠지. 통합사유의 목적은 선생님이 따로 얘기하지 않는다. 공부하면서 스스로 왜 통합사유 철학을 공부하는지는 스스로 잘 찾아보기 바랍니다. 선형 세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선형적 사유세계, 그거는 통합사유 철학 그 재생 목록에서 이 통합사유 철학은 별도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통합사유 철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그 재생 목록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공부하는 게 좋다. 뭐 지금서부터 해도 괜찮은데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선형세계부터 공부하는 게 좋겠지. 선형세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반존재는 그 존재가 실체를 이동했을 때 나타나는 존재 현상, 즉 공해 상태로 사유된다. 반존재는 공을 말한다. 반존재와 의지가 이루는 세계는 반존재의 의지화와 의지의 반존재화로 두 가지로 나뉜다. 분류 사유된다. 자,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유의 방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반존재의 의지와 그 세계는 허상, 반존재가 허상이니까, 즉 아무런 존재의 실체성이 없는 존재에 대한 의지이며 뭐 희망, 상상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아무런 존재 실체성이 없는 존재에 대한 의지, 대표적 예는 과거와 미래 세계에 대한 의지화이다. 희망, 뜻, 뭐 이런 것들이야. 상상.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대한 의지는 인간을 현재의 세계로부터 분리시켜 과거에 대한 동경의 세계를 구성한다. 과거에 대한 동경의 세계. 자, 우리 자신이 과거 세계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반존재와 의지의 세계, 평면 세계에서 반존재의 의지와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알겠지? 인간은 그 본성상 과거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그 불안감으로 마음의 평정을 획득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한 생각만으로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획득할 수 없고, 현재 또한 그것이 과거화됨으로써만 진정한 즐거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현재도 지금이 즐거운 게 아니라 그것이 과거화 됐을 때 비로소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현재가 즐거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안입이설신, 감각이지. 안입이설신의 감각을 통해서뿐이다. 감각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 맛있는 혀로 통해서 그 맛을 느낄 때 그 순간의 감각만 현재가 즐거운 것이지 그것만 지나면 내가
그때 정말 맛있게 먹었었어. 이렇게 즐거움이 먹었던 사실이 과거화되면서 그게 즐거움으로 과거화되는 거다. 그러므로 기억 속 시간에서 구성되는 기억 속 시간 속에서 구성되는 사유세계 또한 우리 인간 일반의 중요한 삶의 세계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과거도 우리한테 중요한 삶의 세계다. 즉 반존재의 특성인 과거 세계에 대한 의지화를 통해 과거도 있다가 지금 현재 없어진 세계니까 과거 세계도 반존재다. 반존재의 제1특성인 과거 세계에 대한 의지화를 통해 삶의 세계의 고착화 과정이 반존재와 의지의 평면 세계를 구성한다. 과거에 붙들려 잡히는 거지. 그러나 이 세계의 특징은 배타적이라는 것이다. 배타적 특성은 있다. 자기 혼자만의 자유세계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세계에 들어서면 자신의 삶의 세계가 제한적이고 고정화되지만 현재 세계의 시간의 벽, 존재의 벽이죠. 이제 벽에 부딪혀 반존재와 의지의 달콤한 평면적 삶의 세계는 파괴되어 버리게 쉽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세계에 들어서면 반존재와 의지의 세계지 자신의 삶의 세계가 제한적이고 고정화되지만 현재 세계의 시간의 벽, 과거에 딱 고정되는 듯 싶지만 현재에 딱 부딪히면 현재의 시간의 벽에 딱 부딪히면 반존재와 의지의 달콤한 평면적 삶의 세계는 꿈에서 깨듯이 파괴돼 버리기 쉽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시간의 방향성을 거슬러 현재의 벽을 피해 오히려 대과거 방향으로 현재에 부딪히면 자신의 달콤한 세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과거의 방향, 더 뒤쪽으로, 과거의 더 과거 쪽으로, 더 대과거의 방향으로 사유세계를 확대, 계속 마이너스 방향으로, 즉,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부정하고 다른 원인을 추정하여 대과거의 사실을 사고하는 한층 더 제한적 세계를 구성한다. 계속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 앞의 과거 세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과거의 세계는 과거 세계를 그 벽으로 파괴돼 버립니다. 과거 세계가 현재의 벽에 부딪히면 탁 깨어나서 그 세계에서 벗어나듯이 대과거의 세계는 과거 세계의 벽에 부딪히면 탁 깨어나서 그 과거의 세계로 이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거, 대과거의 점진적 세계 축소와 경향이 우리 삶의 세계에 의외로 많이 존재합니다. 이로써 자신의 사유 영역을 점차 폐쇄시킨다. 여기서 과거, 대과거 이런 삶의 영역이 자신의 사유 영역을 점차 폐쇄시킨다. 이러한 과거 세계로의 축소 경향은 미래 삶에 대한 확신 부재와 현재 세계에 대한 도피가 그 근원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과거 세계로만 자꾸 하고 들어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반존재와 의지의 세계로서 해석하는 것.
사실 게임의 세계.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잖아. 어릴수록, 젊을수록 게임을 좋아할 텐데, 게임의 세계도, 게임의 세계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반존재와 의지의 세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지는 스스로 생각해본다.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자, 과거 세계에 의해 현 시대는 반존재의 의지화를 역무한성의 세계라 정의. 그래서 과거에서 대과거, 대과거에서 더 대과거, 2차 대과거, 2차 대과거에서 제3차 대과거로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세상을 역무한성의 세계라고 정의한다. 이 세계는 보통 나이 든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긴 하겠지. 하지만 사실 젊은 자와 나이 든 자가 이 세계 속에 빠져드는 수단과 빈도는 큰 차이가 없다. 어, 젊은 아이들도 젊은 친구들도 여러분처럼 젊은 친구들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게임의 세계에 빠져든다든지 과거의 세계에 빠져든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나이 든 사람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신이 조금 폐쇄적 경향을 보이면 자신이 약간 폐쇄적이다. 정신병적, 정신증적 현상을 보인다. 그러면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삶의 분석에 완존재의 의지화에 대한 고려가 유익하다. 자, 지금 선생님이 배웠던 이 반존재와 의지의 세계 속에서 완존재의 의지화 상황을 잘 생각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자신의 상황을, 폐쇄적 경향을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자, 이해했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반존재와 반존재의 의지화 세계. 반존재의 의지화 세계의 또 다른 영역은 미래, 즉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가능적 존재에 대한 의지와 영역으로 구성된다.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지, 희망. 이 세계의 영역은 인간 일반은 보통 사람들에 대한 철학 용어가 되겠다. 사유할 수 있는 인간, 그걸 인간 일반이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인간 일반에게 매우 빈번하게 상상의 세계를 구성하게 하며 가능적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의지 세계를 거의 제한 없이 구성하게 된다. 뭐 제한 없이 뭐 상상의 세계가 무슨 제한이 있겠어? 미래의 세계는 무제한적이다. 이 미래의 세계에 대한 반존재의 의지화를 이 미래의 세계에 대한 반존재의 의지화를 정무한성의 세계라고 한다. 아까 과거가 대과거가 되고 대과거가 제2차 대과거가 되고 이렇게 과거 쪽으로 파고드는 세계를 역무한성 세계라고 했었지. 근데 반대로 미래에 대해서 미래, 계속된 미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세계를 정무한성 세계라고 합니다. 정무한성 세계는 인식 세계와 합치되어 사유될 때 인간 일반 사유를 위한 동력이 증대되기도 한다. 이 정무한성 세계가 나쁜 것만은 아니야. 예, 우리가 과학적 발견 이런 것들은 지금은 정무한성 세계에서 반의지에 대한 의지가 세계 속에서 인식 세계, 수직적 인식 세계와 합치되면 새로운 발견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유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한다거나 하는 곳에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힘은 가능적 힘이며 무제한적 힘이다. 자, 인간의 창의적 사고, 인간의 무한한 사고가 이 작용을 통해서 설명 가능하다. 이 세계를 통해서 인간 사유 도약이 성취되며 따라서 삶의 도약은 반존재의 의지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 성취 가능합니다. 자, 이해했지? 그래서 정무한성 세계 또한 반존재의 의지화 세계의 일부분이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자, 인간 일반이 평등하고 평온한 삶을 성취하는 진리의 세계는 우리 의지로 그 삶을 구성하지 않는 한 달성할 수 없다. 그렇지? 진리의 세계를 우리 의지로 진행하지 않는 한 영원히 달성할 수 없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 달성하기 위한 우리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의지와 반존재의 평면세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의지와 반존재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 반존재의 의지와 작용을 보겠지. 다음에는 의지의 반존재와 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 생각들, 우리 삶의 원리와 근원이 조금씩 해석되고 있다. 우리 삶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건 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합사유 철학을 통해서는 세상 일의 원리와 근원이 서서히 해석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평면세계, 세 번째 평면세계, 반전제와 의지의 평면세계 두 번째 시간 우리 공부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